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국 재벌들의 이 막장 지배구조, 순환 출자, 너 거지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이러고 있는 것도 진짜 웃긴데 이제 2021년 트레이딩 데이즈 5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 내기! 내 채권 아저씨들과의 내기! 올해 연말까지 SPX 4,500 이상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일단 저는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 이거 진짜 SPX 4,500 스쳤던 적이 12월 들어서만 해도 너무 여러 번 있었고, 일단 미국 증시 올해 한 해 1년 성적표입니다. Year to date 5만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 벤치마크 지수가 S&P 500 28% 올랐어. 이거 완전히 pretty damn good. 내년부터는 좀 많이 다른 그림이 나올 테지만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와 같은 이런 주식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될 거라는 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이제 내년 연초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심히 아름다운데 또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주식처럼 막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에서 막 급등 구간까지 선사해 주시는 바로 이게 샤넬. 샤넬의 이 대표 시그니처 핸드백 모델이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샤넬 백이 사이즈별로 있는데 전 잘 모르니까 그냥 작은 거, 미디움, 큰 거라고 부를게요. 미디움이라고 하니까 햄버거 같아. 중간이라면 중간 사이즈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 샤넬백 큰 거가 최근에 가격 인상을 해서 9,500불이 됐어요. 근데 또 이게 미국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뉴욕에서 사면 또 뉴욕 세일즈 텍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8.895%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가격 인상이 지난 2년 사이에 벌써 4번째 인상인 거고 인상 폭도 완전 무슨 양아치 수준인 게 불과 몇 달 전에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같은 상품의 가격이 7,400불이었어요. 이거 뭐야, 거의 이제 6개월 동안에 28% 오른 거니까 이거를 이제 annualize 하면은 가방 큰 거 기준으로 거의 뭐 5, 60% 오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별로 이러한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 거지냐? 옷이고 머리고 왜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냐고, 똑같은 거 입고. 근데 맞는데 거지는 거지인데 그게 막 진짜 거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라이프스타일 거지, 라이프스타일의 거지 같은데 이게 솔직히 진짜 명품을 잘 몰라서 이 샤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상품으로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이랑 똑같거든. 이게 샤넬의 해명은 exchange rate fluctuations, changes in production cost 때문이다. 누가 봐도 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이유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인 프라이싱 스트래티지이자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죠. 훌륭합니다. 무슨 꿍꿍이냐면 일단 뭐 다들 아는 거는 명품도 레벨이라는 게 또 있죠. 정말 초고가 럭셔리 오브 럭셔리 고가 상품은 그냥 막 살 엄두조차도 안 나야 되는데 샤넬은 사실 좀 무리해서 뭐 지르려면 지를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셔닝이라서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샤넬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잘못하다가 루이비통이나 구찌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게 루이비통이나 이제 구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현실은 벌써 루이비통, 구찌는 그냥 너무 흔하고 이제 만만한 명품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럼 이들의 벤치마크 대상은 누구냐? 또 이제 명품 핸드백계의 제왕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버킨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버킨백이 제일 비싸다는 건 알아. 그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근데 샤넬도 사실 엄청 비싸긴 한데 아직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 아니야,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 샤넬 이 중간짜리는 이제 현지에서 이거 클래식 미디엄이었나? 아무튼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사면은 7,800유로, 한 8,8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에르메스의 버킨 30라는 모델하고 이제 한 100유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가격 인상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바로 exclusivity라는 심리, 남들이 못 사는 거,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거, 고가 상품들의 존재의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샤넬은 뉴욕 매장만 보면은 이게 monthly limit이라고 해서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만 살 수도 없고요. 뭐 한 달인가 두 달 간격으로 소비자 한 명당 하나씩밖에 못 사요. 그리고 다음에 사려고 해도 똑같은 상품도 살 수도 없고. 사실 웃겨. 아무튼 이게 좀 너무 유치하지만 굉장히 잘 먹히는 심리전인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열망, 이렇게 해야 가격에 지금 한두 달에 몇천 불씩 올려도 아무 잡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한국의 명품 시장이기도 해요. 이것 봐. 서울 모 백화점 이 샤넬 매장 앞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항상 저런 줄이 있어요. 진짜 다른 명품 샵들은 없는데 유독 샤넬은 그렇더라고요. 항상 줄이 서 있어요.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제 뉴욕에서 슬리퍼 끌고 슈퍼 가는 길에 가끔 그쪽을 지나가서 보는데, 그래도 새벽에 막 텐트 치고 밤새는 것까지는 못 봤거든요. 이게 블룸버그랑 월스트리트 저널 이 컬처 섹션 첫 페이지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참고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뭐 뉴스 포털 댓글들이나 이제 국내 언론에서 다루는 이 뉘앙스를 보면은 너무 부정적이게 비추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경제활동이고,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쓰겠다는데 남들이 뭔 상관이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면 이제 느끼는 점이, 와, 대체 정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웃돈 주고라도 밤새서 줄 서서 사고 싶게 만드는 걸까. 소비자 입장이 아닌 이 생산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상품, 이런 브랜드를 가졌다는 게. 특히나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게 hard asset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형 자산, 브랜드 파워의 승리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럽다 이거지. 우리가 세계 부호 순위를 볼 때 1, 2위는 항상 이제 일론 머스크 아니면은 제프 베조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3위가 아놀드 회장님, 이분이 3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라고도 막 하고. 왜냐면은 이걸 사실 보면은 이 럭셔리 섹터 자체가 좀 특이한데,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일단 럭셔리 브랜드 기업들이 이게 상장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안 되는 기업 공개를 한 명품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M&A 인수합병으로 잘 커왔고, 빠른 기간에 재작년만 해도 미국 티ffany 인수까지 하면서 이제 명품 주얼리 사업까지 인수하고,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그냥 다 LVMH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LVMH는 루이비통, 모이샹동 그리고 헤네시까지 가졌다고 해서 그 앞글자를 따서 LVMH라고 이제 기업 이름이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커온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게, 럭셔리 상품 파는 회사가 이게 퍼블릭 컴퍼니로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고 주가 방어가 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프라이빗 컴퍼니로 남아있는 편이 운영하기에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등치가 커졌는데도 잘 이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아놀드 회장님이 굉장히 리스펙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LVMH 지배구조를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골 때리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구조로 거의 막 베일에 쌓인 수준이라, 이거 진짜 제대로 그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시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루이비통 지배구조를 좀 잠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웃겨요. 웃기기도 하고 이제 신기하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렸어요. 내가 직접 다 그렸어. 그려야지 이해가 되거든. 이 LVMH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아래는 루이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이 헤네시가 있고, 그 다음에 디아지오라는 이 베버리지 컴퍼니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LVMH가 이제 루이비통 97% 가지고 있고, 이제 모이샹동 58%, 그리고 디아지오 11%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디아지오는 모이 헤네시를 3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은 또 모이 헤네시의 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LVMH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파이낸시얼 존 구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불어로 했었는데 정말 쌀때기.
아무튼 이 기업이 LVMH 47%를 가지고 있어요. 47%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의 모그룹이 있는데 이 모그룹이 바로 크리스천 디올. 그러니까 이게 홀딩 컴퍼니 개념이죠. 홀딩 컴퍼니가 100% 지분으로 이 파이낸셜 이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LVMH를 47%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디올 이 홀딩 컴퍼니는 당연히 이 디올 크리스천 디올 이 브랜드를 100%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디올이 LVMH의 뭐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47%인데 유럽 기업들은 이게 약간 이제 룰이 특이해서 주주들 같은 경우도 이게 주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등적으로 의결권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지분은 47%지만 사실상 이 voting rights라고 해서 의결권은 63%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크리스천 디올이라는 이 홀딩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파이낸셜 아가쉐? 네, 정말 쌀데기 또 다른 이 기업이 69%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홀딩 컴퍼니를. 그리고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놀드 그룹. 정확하게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심지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롤링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아놀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놀드 회장님 패밀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이게 지배 구조가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럼 최종적으로 LVMH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아놀드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이 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69%에서 47%이니까 지금 약 32%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아놀드 패밀리가 루이비통을 또 따로 예전에는 한 5%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지분이 희석돼서 한 3, 4%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한다고 해도 총 한 35%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컨트롤링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디올을 통해서 voting right가 63%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건데 제가 말한 것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지금 최대한 단순하게 그린 건데 이거조차도 정확하지도 않아.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얘기라서 그 이후로 새로 발표된 이런 지분율 변화 공시 같은 것도 없고 유럽은 참 그리고 심지어 아놀드 회장은 크리스천 디올 회장이기도 하고 이 LVMH 회장이자 CEO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런 막장 지배구조인데 이 아놀드 회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샤넬을 인수하지 못한 게 한이다 라고 해요. 항상. 왜냐면 샤넬이 상장 회사였다면은 테이크오버 비드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지분 인수를 하던 경영 개입을 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샤넬은 굳이 뭐 사실 상장 안 돼도 별 아쉬울 것 없이도 비상장 회사로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뭐 자금 조달을 뭐 급해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여러 이제 브랜드 기업들로부터 인수 제의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샤넬은 항상 nope. 이 샤넬의 이제 재무 현황을 좀 보면은 지금 2020년 매출만 해도 지금 코로나 직격탄 맞았던 그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 빌리언. 돈으로서 10 빌리언인데 지금 5만 가지 명품 브랜드 사업 다 하는 심지어 막 술 장사까지 하는 LVMH의 2020년 매출이 약 50 빌리언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죠. 샤넬은 진짜 순전히 가방 매출일 텐데 다른 라인도 있긴 하지만 이 아르노 회장님이 탐낼만 합니다. 그리고 한때 이 샤넬의 인수설이 돌았던 게 가끔 한 번씩 돌아야죠. 업계에서. 코로나 직전에 2019년쯤 해서 이 당시 이게 샤넬 밸류에이션 얘기까지가 막 돌았었는데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을 했던 값이 약 10 빌리언 유로 달러였다. 약 1130억 달러. 한화로 한 135조 정도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사실 이것보다 더 커졌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이따가 말하겠지만 지금 럭셔리 기업들 브랜드 프리미엄이 굉장히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샤넬의 가격 인상 얘기로 돌아와서 얘네가 지금 왜 그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목적은 사실 뭐 굉장히 뻔한데 따로 있어요. 이 명품백 시장을 봤을 때 이 핸드백계의 램보르기니, 핸드백계의 부가티가 바로 이 에르메스 핸드백이거든요. 이제 에르메스도 아이코닉한 이 대표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버킨백 그리고 켈리 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건데 내 눈이 이상한 거가 난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 색깔만 다른 것 같고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두 개가 그냥 매우 비싼 가방 핸드백계의 부가티. 주식에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프라이머리즈는
이제 발행 시장을 말하는 건데 유가증권이 처음 발행되는 주식을 이제 primary shares라고 하고 이게 당연히 이제 기업이 처음 주식 발행을 하는 이 IPO 기업 공개가 이거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IPO 시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secondary market은 이제 말 그대로 유통이 되는 시장, 유통시장, 유가증권이 처음 발행 이후 뭐 증자가 됐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제 매매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마켓을 secondaries라고 하는데 샤넬은 자, 매장에 가서 소비자가 내가 첫 구매자가 되어서 샤넬 이 상품을 사면은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그 산 걸 이제 뭐 되파는 식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뭐 리세일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세컨더리 마켓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명품의 입지라는 게 그리고 이 브랜드 파워는 프라이머리 마켓보다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확연하게 확 차이 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 secondary 이 마켓에서 얼마나 비싼 값에 고평가되어서 잘 팔리느냐가 관건인데 샤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샤넬이라고 해서 뭐 다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 중고 거래에서 primary market price, 프라이머리 상품가, 원래 정가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세컨더리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 세계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뉴욕의 소더비 그리고 크리스티 옥션이 있어요. 가장 최근 크리스티에서 경매로 나온 핸드백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게 이 에르메스 캘리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매가는 400만 홍콩 달러, 미국 달러로 약 51만 불. 그런데 샤넬백은 그 근처에도 아직 못 가는 게 샤넬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거는 또 12만 5천 홍콩 달러밖에 안 돼요. versus 400만 달러? 400만 홍콩 달러? 에르메스는 어떤 건 진짜 뭔 시장에 나오자마자 리세일을 목적으로 되사가는 셀러들이 샤넬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잘 나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오히려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뭐 IPO 팝 같은 거죠. 이들은 공모주 플리핑을 하는 거고 주식이랑 똑같아. 에르메스는 이제 옥션에 나오면 항상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나가거든요. 그거조차도 없어도 못 팔아. 그리고 이 레어템이라고 분류가 되는 어떤 birken백은 지난달에 12만 6천 불에 팔렸는데 원래 정가는 10분의 1밖에 안 됐었다는. 그런데 같은 경매에서 제일 비싸게 나갔던 샤넬은 3만 유로밖에 아니고 샤넬이 좀 분발해야 합니다. 자, 이게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기는 했어요. 일단 럭셔리라고 분류가 되는 이 상품 브랜드들이 다 이제 유럽 브랜드인데 죄다 뭐 프랑스, 이태리. 근데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영원한 콤플렉스 같은 건 게 미국이 지금은 뭐 자본주의 초강대국 뭐 어쩌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역사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유럽을 따라갈 수가 없어. 본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뭔가 막 원조가 유럽에서 와서 그거를 잘 상품화시키고 시장 파이를 키우고 이런 거는 굉장히 미국이 잘하는데 원조 그 브랜드 자체는 오리지널리티는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거는 유럽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일하게 뒤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역사가 있는 브랜드 그리고 막 컬처가 있는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명품 시장에서는 이게 특히 중요한 브랜드 에퀴티가 되는 거고 미국은 막 since 1800 뭐 이런 거 못 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럭셔리 섹터는 지금 유럽 증시 SXXP예요. 이거에 한참 프리미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지금 럭셔리 브랜드 기업 평균 PE가 주가 배수 멀티플이 지금 2020년 기준 거의 한 30배수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2021년 기준은 멀티플이 32 정도가 돼요. 주가 배수가 이 섹터 평균이. 유럽 증시 전체 주가 배수가 이제 비교가 되는 시장 지수가 지금 17에서 18 멀티플 선인데 이 섹터가 30이 넘어가면 지금 주가 프리미엄이 한 7, 80%대라는 거잖아요.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이 럭셔리 섹터 주가 배수 프리미엄은 시장 대비 약 50%였는데 지금 80%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야죠. 뭐야, 이 프리미엄이 가당키나 해? 오버밸류에이션 된 거 아니야? 이게 지속 가능해? 코로나 반짝 효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도 그렇게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인 & 컴퍼니 이 베인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한 이제 글로벌 럭셔리 시장 매출 성장률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올해는 작년에 망했던 수요를 전부 회복했고 지금 마이너스 22%에서 이제 22.5%, 23% 올해 성장률만 약 23%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이거는 베이스 팩트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이 그래도 9%대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왜 이렇게 완만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딱히 와닿는 설명이 없어서 그 보고서에서는 뭐 중국 수요가 감소가 우려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데이터의 논리성이 부족해서 그거는 말하지 않고 아무튼 그리고 다른 걸 찾아봤는데 골드만이 예측하는 이 travel and leisure 여행과 이제 레저 관련 소비 시장의 마켓 사이징이에요. 여기서 이 럭셔리 시장 수요를 보면은 내수 시장하고 이제 관광객 위주의 이 토리스트 시장으로 나뉘는데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럭셔리 시장 특히 내수 시장은 오히려 더 호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tourist driven 럭셔리 소비는 줄어들더라도 그 이상으로 내수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는 더 커지고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현실적인 것도 아닌 게 글로벌 이제 럭셔리 기업들의 향후 매출하고 이제 영업 마진의 비교예요. 지금 컨센서스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2019년, 24년 거의 5년치 CAGR가 지금 두 자릿수인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영업 마진을 보더라도 이게 당연히 초고가 상품 가격대로 진입을 하면 할수록 그게 그대로 마진으로 직결되는 수익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봐봐요. 에르메스 영업 마진만 보더라도 지금 40%잖아요. LVMH 거의 30%고요. 25에서 27%. 샤넬은 이 표에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기준 얘네 재무제표를 보면 한 20%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직전 영업 마진은 거의 30%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들이 닮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루이비통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샤넬은 에르메스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새벽부터 샤넬 이제 오픈런 하려고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샤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 아루노 회장님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는 전략을 샤넬은 이 M&A 시장에서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럭셔리 브랜드 시장의 성장세나 이 마켓 프리미엄은 견고해 보인다는 컨센서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마켓 멀티플이 방어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립되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최종 승자는 에르메스이다. Birkin and Kelly. 새로운 걸 배웠어. Birkin and Kelly bag.